영식이 맞죠? 어, 나야 영식이. 우리 이제 떨어지지 말아요. 70년 전 첫사랑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제는 서로 다짐했지요. 떨어지지 말자고 우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디에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8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잊고 지낸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잊으려 애썼던 것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흐려진다고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잊고 싶었던 것들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차가워진 손, 장례식장 가득했던 국화 냄새. 그런 것들은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잠을 깨면 자꾸만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던 그 순간과 힘없이 풀어지던 그 손의 온기가 벌써 8개월 전 일인데도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집은 너무 넓고 고요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지니 집 안 곳곳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도 주방에서도 침실에 누워도 아내의 빈자리만 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옆자리에 손을 뻗었다가 차가운 냉기에 허공만 만지곤 했습니다. 저녁을 차려 먹어도 건너자리는 늘 비어 있었으며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쓸쓸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TV를 틀어놔도 소리만 울릴 뿐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뉴스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예능을 봐도 다 무의미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이런저런 말을 던지지 않으니 TV를 보는 것조차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점점 더 황폐해졌습니다.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설거지도 며칠씩 밀렸습니다. 빨래는 쌓였고 먼지는 두껍게 쌓였습니다. 저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지만 그때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식사 제대로 하시냐고, 약은 잘 챙겨 드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아들 눈엔 제가 점점 야위어가는 게 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8개월 사이에 7kg이나 빠졌습니다. 옷이 헐렁해졌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들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아직 멀쩡한데 무슨 요양원이냐고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올 때마다 조금씩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걱정이 되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약도 잘 안 챙겨 드시잖아요. 그러시다가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냐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와서 권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죠. 요즘 요양원은 예전하고 달라요.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많대요. 그렇게 두 달을 설득당하다가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눈빛을 보니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엔 걱정과 불안, 그리고 미안함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죠. 짐을 꾸리는 날,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5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운 집이었고, 아내와 함께 늙어간 집이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와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의 모습이었죠. 그때는 미래가 이렇게 흘러갈 줄 몰랐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짐 가방에 넣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사진첩, 그리고 아내가 즐겨 읽던 시집 한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80년을 살아온 삶이 고작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게 참 서글펐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깨끗했고 정원도 잘 가꿔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하게 안내를 잘해줬어요. 저는 3층 복도 끝 방을 배정받았죠. 305호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지만 깔끔한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창문 너머로 작은 정원도 보였고 멀리 산도 보였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지만 낯설었습니다. 새 이불 냄새가 났고 벽은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침대 옆에 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정원에선 몇몇 어르신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느린 걸음으로 지팡이를 짚고 혹은 휠체어를 타고 계신 걸 보니 저도 곧 저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낯선 침대, 낯선 천장, 낯선 소리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누군가의 기침소리, 간호사들의 속삭이는 소리, 집에선 들을 수 없었던 소리들이었죠. 잠 못 이루는 새벽이면 집 생각, 아내 생각에 눈가를 촉촉이 적시는 날들이 많았죠.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저는 이곳에 오지 않았겠죠. 둘이서 집에서 서로 의지하며 천천히 늙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먼저 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다는 체념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요양원의 하루는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모든 게 규칙적이었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방송이 나왔고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방송 소리에 눈을 떴고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이제는 그냥 알람 시계가 되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흰 머리, 움푹 들어간 뺨.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7시에는 1층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식당 입구에서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세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식당은 넓었고 테이블이 20개쯤 있었는데 저는 구석 테이블을 찾았습니다. 창가 쪽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 그곳에 앉아 배식을 받았습니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 맛은 그저 그랬습니다. 집밥만큼 맛있지는 않았지만 배를 채우기엔 충분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드시고 어떤 분들은 여럿이 모여 앉아 드셨습니다. 이야기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간간히 들리는 웃음소리. 그 소리들이 식당을 채웠습니다. 식사 후에는 각자 시간을 보냈어요. 어떤 분들은 2층 휴게실로 올라가 TV를 봤죠. 대부분 아침 드라마나 뉴스를 보더군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는 모습도 보이고 어떤 분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당을 산책하면서 지팡이를 짚은 분도 있었고 서로 팔짱을 끼고 걷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혼자 있는 쪽을 택했습니다. 마당 한쪽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거나 나무를 보거나 새를 봤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 슬퍼졌기 때문이죠. 혹은 휴게실 구석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날도 많았어요. 정원 너머 산 위로 흘러가는 구름만 멍하니 봤죠.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느리게만 흘렀습니다.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였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죠. 식당으로 내려가고 밥을 먹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간식 시간이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과일이 나왔고 오후 3시쯤엔 빵이나 떡이 나왔습니다. 가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건강 체크를 하러 와서 혈압을 재고 체온도 재고 약을 챙겨줬습니다. 선생님들은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컨디션 어때요? 잘 주무셨어요? 밥은 잘 드셨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잘 잤어요. 잘 먹었어요. 그 이상의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이면 대부분 낮잠을 잡니다. 그러면 복도가 조용해졌고 요양원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저도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그냥 눈을 감고 누워 있었죠. 천장을 바라보고 과거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바로 아내를 떠올렸어요. 지금 아내는 어디 있을까? 편안한 곳에 있을까?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었죠. 저녁 식사 후엔 다시 TV 앞에 모이거나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대부분 방으로 갔죠.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8시쯤 되면 슬슬 졸음이 왔고 9시쯤엔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렇게 기나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런 날들이 1달, 2달 쌓여갔습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도 토요일, 일요일도 똑같았죠. 날짜가 바뀌어도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걸로만 시간이 흐르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었고 바람이 선선해졌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져서 긴 팔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또 지났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비슷했어요. 70 중반에서 80 초반. 저보다 어린 분도 있었고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있었죠. 다들 비슷한 주름살을 가지고 있었고 비슷하게 느린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눴어요.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없었어요. 이름도 물어보지 않았고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이였죠. 저는 일부러 사람들과 거리를 뒀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을 섞으면 정이 들고 정이 들면 또 잃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아내를 잃은 상실감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와도 깊이 어울리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도 구석자리를 찾았습니다. 늘 같은 자리, 창가 끝 테이블, 그곳에 앉으면 사람들과 눈을 마주칠 일이 적었죠. 산책할 때도 혼자 걸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짝을 지어 걸을 때 저는 반대편 길을 걸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끔 말을 걸어줬어요. 어르신, 프로그램 참여 안 하세요? 오늘 노래교실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짧게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선생님들도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그날은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목요일 점심 메뉴는 김치찌개와 밥, 고등어 구이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죠.
창가 쪽 테이블, 제 단골 자리에 쟁반을 놓고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니 얼큰하고 뜨거워서 밥을 한 숟가락 뜨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할머니 한 분이 쟁반을 들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저는 어색해서 다시 고개를 숙여버렸어요. 아마 자리를 찾다가 다른 테이블로 가시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불편해서 다시 고개를 숙였지만 할머니는 저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너무 강렬해서 저는 당황스러워 무슨 일이신가 물어볼까 하는데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식이 맞죠?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을 확인하듯이 저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있더군요. 그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반가움, 확신, 그리움, 그리고 왠지 모를 안타까움. 저는 그런 할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깊은 주름의 흰 머리, 약간 굽은 듯 그렇지만 눈만큼은 또렷했으며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저기 누구시죠? 오히려 제 목소리가 떨렸죠.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낯선 사람이 제 젊은 시절 이름을 부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냥 앉았어요. 쟁반을 테이블 위에 놓고 저를 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역시 맞네요. 영식이 나 몰라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얼굴을 본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 보려 애썼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얼굴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더니 실망한 기색 없이 그저 담담하게 웃었지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하긴 나도 많이 늙었으니까. 얼굴이 많이 변했죠. 나 정례예요. 김정례, 정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뭔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김정례. 그 이름이 제 인생 어딘가에 있었던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한데 정말 기억이 안 나네요. 언제 어디서 뵀었는지.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니까. 70년도 더 된 일이에요. 그래도 나는 기억해요. 영식이 얼굴. 그때 그 얼굴을요. 70년이라는 그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70년 전이라면 제가 20살 무렵인데요. 네, 그때는 전쟁통이었어요. 그 혼란스러웠던 시절에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앞에 놓인 밥을 먹기 시작했지요. 저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다시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그렇게 확신에 차서 알아본다는 게 낯설었고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잊고 살아온 무언가가 있는 걸까? 아니면 이 할머니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낯설지만은 않았어요. 아주 오래전 아득한 과거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 뭔가 느껴졌지만 그게 언제였는지
어디서였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천천히 밥을 드시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편안하게요.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쟁반을 들고 저를 한번 보고는 빙그레 웃었죠. 천천히 생각해봐요. 나는 늘 여기 있으니까요. 우린 지금 같은 요양원에 있잖아요. 그리고는 쟁반을 들고 천천히 반납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약간 굽은 등, 느린 걸음, 흰 머리, 그 모습이 왜인지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미묘한 감정만큼은 분명히 느껴졌어요. 어쩜 이 사람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내게 중요한 사람이었을지 모른다는 희미한 느낌은 들었지만 도무지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낮잠을 자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김정래,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전쟁통에 피난 갔던 부산에서 그때 누군가를 만났던가. 저는 기억을 짜내려 애썼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한 장면들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두, 바다, 국수집, 그리고 누군가와 비오는 골목길을 함께 걸었을 것 같은 희미한 기억이 있었지만 누구의 얼굴인지는 보이지 않았죠. 저는 결국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정원을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벤치에 앉아 있었고 혹시 그 할머니일까? 저는 유심히 봤지만 거리가 멀어서 확인할 수 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정말 그 할머니를 알았던 걸까?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나빠서일까? 아니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잊어버린 걸까? 여러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식당에 내려가면서 괜히 두리번거렸어요. 혹시 그 할머니가 보일까 해서죠. 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평소와 같은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입구 쪽을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올까봐 하지만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왠지 실망스러웠어요. 이상한 일이죠? 아침엔 분명 불편했는데 저녁엔 그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잠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하며 꿈을 꿨습니다. 바다가 보였고 부두도 보였고 비 오는 골목이 보였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는데 하지만 그 사람이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려 하면 깨어났고 다시 잠들면 같은 꿈이 이어지는 힘든 시간이었죠. 새벽 5시쯤 창밖을 바라보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 시간에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될까?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침이 되었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아침 식당에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일찍 내려왔기 때문이죠. 평소엔 7시 정각에 내려왔는데 그날은 10분 일찍 내려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할머니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어제 나눈 짧은 대화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평소와 같은 자리에 앉아 배식을 받았습니다. 밥과 미역국, 계란찜과 김치,
하지만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입구 쪽만 쳐다봤습니다. 평소 낯익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7시가 되었고 7시 10분이 지났습니다. 식당은 점점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가자 저는 조급해졌습니다. 혹시 오늘은 안 오시는 건가?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건가?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할머니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배식을 받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테이블 쪽을 바라보던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어제처럼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제보다 일찍 오셨네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내 잠이 일찍 깼습니다. 나도 요즘 일찍 깨요. 나이 들면 다들 그렇대요.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다시 숟가락을 들었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한 걸까요? 저는 용기를 내서 정례 씨를 불렀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사이였나요? 70년 전에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아는 사이였어요. 아주 가까운 사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까운 사이. 그게 무슨 의미일까? 친구? 연인? 아니면 다른 관계?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이였는데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지금 다 말하면 영식이 놀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진지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어요. 가까운 사이. 그 말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정례 할머니는 자주 마주쳤어요. 아침 식사 때마다 할머니는 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엔 일부러 그러신다는 걸 알았어요. 할머니는 늘 저를 찾아왔어요. 점심 때도 저녁 때도 그리고 식사 후엔 함께 마당을 산책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게 덜 외로웠기 때문이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오후 저는 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단풍이 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낙엽이 떨어져 바닥에 쌓였고 저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눈을 돌리니 정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었죠. 할머니는 물어보지도 않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저처럼 하늘만 바라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새소리, 바람소리, 낙엽 밟히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렇게 몇 분쯤 흘렀을까?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딱 그때 같아요. 저는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그 옆 얼굴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평온함이 보였습니다. 그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가을이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날씨가 좋았어요. 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이번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듣기로 했죠.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언젠가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그랬군요. 어디서 만났었는데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산이었어요. 피난가 있을 때였죠. 부산 그 단어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부산은 저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전쟁통에 피난을 갔었습니다. 1950년 겨울 서울이 함락되고 가족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때론 걸어서 간신히 부산까지 내려갔었죠. 거기서 1년 반쯤 살았습니다. 판잣집에서 아주 힘든 시절이었어요. 부산,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알아요. 영식이는 부두 근처에서 막노동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부두 근처에서 일했어요. 짐을 나르고 창고를 정리하고 배를 닦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죠.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까요? 부두에서 일하시는 걸 내가 봤으니까요. 매일 봤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국수집에서 일했어요. 부두 근처 작은 국수집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불쌍해서 재워주고 밥 먹여주는 대신 일을 도왔죠. 영식이는 그 집에 자주 왔었어요. 국수집?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뭔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의 좁은 가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하지만 이게 꿈인지 기억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됐습니다. 국수집에 제가 매일 그랬나요? 그럼요. 영식이는 거의 매일 왔어요. 점심때면 꼭 와서 국수 한 그릇 시켜놓고 후루룩 먹고 갔죠.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영식이는 말수가 적었어요. 주문할 때 빼고는 거의 말을 안 했어요. 그냥 국수만 먹고 돈 내고 가곤 했어요. 저는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주름진 얼굴에서 젊은 시절 모습을 상상해 보려 했습니다. 국수집에서 일하던 젊은 여인의 모습을 하지만 70년이란 시간이 너무 많은 걸 바꿔놨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랬군요.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네요. 괜찮아요. 나는 다 기억하니까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여름 장마철이었나 봐요. 영식이가 국수를 먹고 나가려는데 우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산을 빌려줬어요. 그 순간 우산 비 그 단어들이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려 애썼죠. 비 오는 날 누군가의 우산을 함께 쓰고 걷던 길을 그리자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뭔가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영식이가 우산을 돌려주러 왔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했어요. 그게 영식이가 나한테 한 첫 번째 말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장면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거짓 같진 않았어요.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린 자주 만났어요.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영식이는 점심 먹으러 올 때마다 나한테 말을 걸었어요. 처음엔 짧게 날씨 이야기, 일 이야기 그러다 점점 길어졌어요.
일 끝나고 시장 구경 가자고 하더니 나중엔 부두 끝까지 같이 걸었어요. 부두 끝 바다 그 단어들을 듣는 순간 저는 또다시 뭔가가 스쳐갔습니다. 짠 바다 냄새, 갈매기 울음소리, 석양 그런 것들이 감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구와 함께였는지는 보이지 않았죠. 할머니는 계속 얘기했어요. 우린 자주 만났어요. 부두 끝에서, 시장 골목에서, 때론 방파제에 앉아서요. 만날 때마다 영식이는 말은 없었지만 나한테 잘해줬어요.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데도 가끔 붕어빵 사주고 군밤도 사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감정이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까? 어느 날 영식이가 말했어요. 전쟁이 끝나면 서울로 돌아갈 거라고요. 그리고 나한테 편지 쓰겠다고도 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영식이는 약속했어요. 서울 가서 자리 잡으면 꼭 편지 보낼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요. 그러면 꼭 데리러 오겠다고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며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나는 믿었어요. 진심으로 믿었어요. 영식이가 꼭 편지 보낼 거라고, 데리러 올 거라고 한 말을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의 다음 말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근데 편지는 안 왔어요. 한 장도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한 달을 기다리고, 2달, 석 달, 반년, 1년 계속 기다렸어요. 국수집 주소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식이한테 알려줬으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의 기억이 없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일인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를 바라보니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땐 다들 그랬으니까. 살아남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전쟁통의 약속 같은 거 지킬 여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도 약속을 했으면 지켰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영식이도 사정이 있었겠죠. 아마 가족들 돌보느라 바빴을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테니까.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원망보다는 이해가 담긴 목소리였죠. 그게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결혼했어요. 2년쯤 더 기다리다가 주변에서 중매를 해줘서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했어요. 그럼 그분은 지금은? 10년 전에 먼저 갔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한테 잘해줬고 자식들도 잘 키웠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영식이는 잊지 못했어요. 평생 동안에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7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가끔 영식이 생각이 났어요. 부산 바다가 생각나고 국수집이 생각나고 같이 걷던 부두가 생각났어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앞에선 내색 안 했어요. 그 사람도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까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보았습니다. 주름지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돌보고 그러면서도 저를 잊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를 보고 바로 알아보셨어요? 그럼요. 일주일 전에 처음 봤을 때부터였죠. 식당에 들어서는데 구석에 앉아있는 어르신이 보였는데
뒷모습만 봐도 아, 저 사람 영식이구나 했죠. 7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영식이 귀 모양이 특이해요. 왼쪽 귀가 살짝 접혀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더라고요. 저는 무의식 중에 왼쪽 귀를 만졌습니다. 맞습니다. 왼쪽 귀가 태어날 때부터 조금 접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걷는 모습도 달랐어요. 영식이는 걸을 때 왼쪽 어깨가 살짝 내려가요. 그것도 그대로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 걸음걸이의 특징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70년 전 모습인데요. 그래서 확신했어요. 저 사람이 내가 찾던 영식이구나. 찾으셨다니요? 저를 찾으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찾았어요. 마음속으로 혹시 어디선가 마주치면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건 왜일까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요. 괜찮아요. 이렇게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를 한번 보고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감정만큼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아,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었구나 생각했어요. 아주 오래전 젊은 시절에요. 그날 밤에도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또다시 꿈을 꿨어요. 부산 바다가 보였고 부두가 보였고 비 오는 골목이 보였습니다. 국수집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젊고 예쁜 여인이 웃으며 다가오는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꿈에서도 또렷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어린 시절 고향에서 보던 별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몇 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내가 정말 그 할머니를 사랑했을까? 70년 전에? 그리고 왜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전쟁 때문일까? 충격 때문에 기억이 지워진 걸까? 아니면 너무 오래되어서 자연스럽게 잊은 걸까? 여러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와 정래 할머니는 매일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엔 마당을 산책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조금씩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산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 시장에서 붕어빵 먹던 일, 방파제에서 석양을 보던 일,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일,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들을수록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휴게실에서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창가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 곁으로 가는 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옆자리를 툭툭 쳤습니다. 여기 앉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뜨개질을 계속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 낙엽이 쌓이고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죠. 그러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래 씨? 네. 그때 일을 제가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잊어버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는 뜨개질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요. 나는 기억하니까요. 정래 씨는 70년이나 지난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다는 게 정말 미안합니다.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영식이, 네. 이 기억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래요. 우리가 다시 만난 거,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 거, 그게 중요해요. 저는 할머니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엔 원망도 서운함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수용과 평온함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례 씨 왜 이제 와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70년이나 지난 일인데요. 할머니는 다시 뜨개질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들어오고 나서 영식이 얼굴 보는 순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냥 말 걸고 싶었어요. 늦었지만요.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늦지 않았다고 말하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해줘서. 저는 할머니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뜨개질하는 손을 바라봤습니다. 바늘이 실을 엮고 무늬가 만들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능숙했습니다. 평생 뜨개질을 해온 손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무얼 뜨고 계세요? 목도리요. 손자한테 줄 거예요. 손자분이 좋아하시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사진들이 있을까 싶어서였죠. 사진첩을 넘기며 한 장 한 장 살펴봤습니다. 군대 시절 사진,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릴 적 사진들을요. 하지만 부산 시절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엔 사진을 찍을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혹시 사진을 보면 기억이 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진첩 맨 뒤에서 작은 종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메모지였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거기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 영도구 어딘가의 주소,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정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적은 건가? 아니면 누가 준 건가? 생각하며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글씨체가 낯익었습니다. 제 필체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제 글씨체. 저는 그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증거였습니다. 할머니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 저는 정말 그 할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려고 주소까지 받아놓고 왜 쓰지 않았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메모지를 들고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방에 계셨죠.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례 씨,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영식이? 무슨 일이에요? 저는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사진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는 그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내가 불러준 주소네요. 제가 정말 편지 쓰려고 했었나 봅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영식이가 꼭 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안 썼을까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메모지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사정이 있었겠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놀랐지만 저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두 늙은이가 70년 만에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뻐서요. 그날 밤 저는 메모지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흐릿해진 글씨하지만 정례라는 이름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젊은 시절 20살 무렵에 제가 받아 적은 주소로 편지를 보내려고 약속을 지키려고요. 그런데 왜 보내지 못했을까요?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1950년대 초반 전쟁이 끝나갈 무렵 서울로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는 천천히 그 시절을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건 1953년 여름이었습니다. 휴전이 되고 나서였습니다. 집은 폭격으로 반쯤 무너져 있었고 가족들은 다행히 무사했지만 아버지는 전쟁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가장이 되어야 했죠. 23세 나이에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집을 고쳐야 했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죠. 건설 현장에서, 공장에서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고 어느새 1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중매를 했습니다. 이웃집 딸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강하게 권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결혼을 해야 한다고, 안정된 생활을 해야 한다고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25의 나이에. 그때 저는 부산에서의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빴으니까요. 살아가기에 급급했으니까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짊어진 가장에 삶의 무게와 떠밀리듯 한급한 결혼으로 인해 제가 왜 편지를 쓰지 못했는지가 생각났어요. 못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과거를 묻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으니까요.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버린 겁니다. 약속을 저버린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70년을 살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식당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방에만 있었어요. 점심때도 저녁때도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밥을 안 드시면 안 되는데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다고 했죠.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다가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하루 종일 방만 바라봤습니다. 정원에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려갈 수 없었어요. 이틀째 되던 날 저녁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마 간호사 선생님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정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쟁반을 들고 밥과 국,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식이 밥 먹어야죠.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쟁반을 책상 위에 놓고 제 옆에 섰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왜 안 나와요?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났어요. 뭐가요? 왜 편지를 안 썼는지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울 고향집에는 죽을 힘을 다해 돌아왔지만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전쟁통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가장이 되어야 했죠. 정신없이 일하고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할머니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중매를 했어요. 끝까지 거절했어야 했는데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당신을 잊기로 했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묻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안 쓴 겁니다. 아니, 못 쓴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80년을 살면서 처음 우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영식이가 가족을 위해 힘들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랬어요. 살아남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사랑도 약속도 다 뒷전이었죠. 하지만 영식이도 선택해야 했을 거예요. 가족을 먹여 살릴 건지 아니면 부산에 있는 여자한테 편지 쓸 건지 당연히 가족을 택했겠죠.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망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2년 기다리다가 중매 받았을 때 사실 영식이 생각났어요. 근데 받아들였어요. 계속 기다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우린 둘 다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 누구도 탓할 수 없어요. 저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용서하세요? 70년을 기다리게 했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게 없어요. 영식이 잘못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 약속은 어린 약속이었어요. 20살짜리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한 약속이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나도 그 약속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믿고 싶었어요. 기다리고 싶었어요. 그게 내 선택이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옆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가끔은 해요. 만약 영식이가 편지를 보냈다면 어땠을까? 만약 내가 서울로 찾아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건 의미 없는 생각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의 담담함이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정례 씨, 제가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나요? 그때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영식이는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어떻게요? 매일 국수집에 왔어요. 나 보러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일 끝나고 피곤해도 꼭 들렀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끔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줬어요. 하나밖에 없는데도. 그리고 내가 힘들어하면 묵묵히 옆에 있어줬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장면들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국수집, 비, 사탕, 옆에 앉아있던 누군가 파편처럼 흩어진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던 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식이는 이걸 줬어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랜 손수건. 하지만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손수건 한쪽 구석에 작은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영식이라고. 이걸 주면서 말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간직하라고, 꼭 돌아오겠다고요. 저는 그 손수건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부산역 앞 기차 타는 날, 한 여인이 울고 있었고 저는 그 여인의 손에 손수건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기다려줘, 꼭 돌아올게.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고 여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모습,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동안 희미했던 여인의 얼굴이 이제 뚜렷하게 기억났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산역 기차 타던 날, 당신이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억나요? 내 손수건을 들이면서 꼭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날 영식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저는 손수건을 만졌습니다. 70년 동안 할머니가 간직한 손수건, 제가 준 마지막 선물, 그 손수건을 만지는 순간 더 많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국수를 먹던 좁은 가게, 처음 말을 걸던 날, 비를 피하던 처마 밑, 함께 걷던 부두,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보던 저녁들, 그리고 그녀의 얼굴, 젊고 예쁜 얼굴로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던 얼굴들이 이제야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정내 당신이었군요. 저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70년 만에 이렇게 늙은 몸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미안합니다. 그동안 당신을 기억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영식, 이제 기억났잖아요. 정래 씨는 70년 세월을 기다리며 살았는데 저는 이제서야 알았으니 너무 미안하네요.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70년 전 그 미소와 같았습니다. 우린 다시 만났어요.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온기를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불완전하지만 감정만큼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제가 이 사람을 사랑했다는 걸.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방 안에서 할머니가 가져온 밥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산에서의 추억들, 헤어진 후의 삶들, 각자 겪었던 일들을요. 할머니는 남편과의 삶을 이야기했고 저는 아내와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고요. 당신 남편분은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했어요. 나한테도 잘해줬고요. 사랑하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정이 들었어요. 사랑이랑은 다르지만 정도 중요하죠. 5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분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제 생각을 했던 거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 않아요. 마음속 한구석에 영식이를 간직한 게 남편한테 잘못은 아니에요. 나는 남편한테도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뭔가 비어 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그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부산에서의 기억과 정래에 대한 기억 의식하지 못했지만 늘 거기 있었던 것을요. 제 아내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늙어가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린 둘 다 좋은 삶을 살았어요. 후회할 필요 없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 보던 별들, 부산에서 정래와 함께 보던 별들 같은 별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것이죠, 정래 씨. 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지내요. 함께 밥 먹고 산책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요.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충분해요. 나는 영식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는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70년 만에 다시 찾은 온기였죠. 그날 이후 저와 정래 할머니의 관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하고 오전에는 마당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휴게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가끔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조금씩 더 많은 걸 기억해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파편들이 모여 조금씩 그림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영식이 후회돼요? 그때 편지 안 쓴 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후회됩니다. 만약 편지를 썼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함께 살았겠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알아요? 뭐요? 만약 그랬다면 우린 이 순간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의아해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어서 함께 했다면 당연한 일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적이에요. 7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둘 다 알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젊어서 함께 했다면 지금 이 감정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했습니다. 함께 먹는 식사, 함께 걷는 산책, 함께 나누는 대화, 모든 게 특별했습니다. 그렇네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아요.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이에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하구나. 70년을 돌아서 다시 만났고 이렇게 늙어서야 다시 사랑하게 됐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아니, 어쩌면 이게 더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양원 사람들은 저와 할머니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함께 있는 두 노인이 처음엔 단순한 친구 사이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걷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고요. 요양보호사 박선자 씨가 어느 날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래 할머니랑 무슨 사이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이입니다. 그냥 아는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박선자 씨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보기 좋아요. 두 분 다 행복해 보이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자 생각했어요. 행복하다고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80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내 할머니가 식당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해서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요양보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래 씨가 왜 안 나오시죠? 아, 정래 할머니요? 새벽에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셨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가슴이 답답하시다고 하셔서요. 일단 검사 받으러 가셨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에야 할머니가 돌아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정래 씨,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나이 먹어서 그래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대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좀 약하시대요. 나이도 있으시고 무리하시면 안 된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심장, 무리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저는 할머니의 방까지 함께 갔습니다. 할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푹 쉬세요, 영식이. 네, 무서워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또 헤어질까 봐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 헤어집니다. 제가 곁에 있을게요. 약속해요? 네, 약속합니다. 이번엔 꼭 지킬게요. 할머니는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잠들 때까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요. 이제야 다시 만났는데 또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래 할머니 방 바로 앞이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가려고요. 요양보호사 박선자 씨가 담요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방에 가서 주무셔야죠. 여기서 주무시면 감기 걸려요. 괜찮습니다. 여기 있고 싶습니다. 박선자 씨는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래 할머니 많이 아끼시나 봐요.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70년 만에 다시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네, 기적 같은 일이죠. 박선자 씨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 후회 없이 보내세요. 할 수 있는 말 다 하시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은 시간 얼마나 남았을까? 한 달? 1년? 아니면 더 짧을까? 혼잣말을 하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새벽 2시쯤 할머니 방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래 씨, 괜찮으세요? 영식이? 왜 여기 있어요?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걱정돼서요. 혹시 무슨 일 있을까봐 여기 있었어요. 할머니는 눈가가 촉촉해지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들어와요. 복도에서 그러지 말고.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느껴져요. 몸이 말해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심장이 많이 약해졌대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영식이, 할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나 후회 없어요.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 70년을 그리던 영식이를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손잡고 매일 산책도 했잖아요. 진짜예요. 만약 여기 안 왔으면 평생 궁금해하며 살았을 거예요. 영식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행복했는지, 나를 기억이나 하는지.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다 알게 됐어요. 영식이도 힘들게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좋은 가정을 꾸렸다는 걸. 그걸 아니까 마음이 편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만났으니까 우리 남은 시간만큼은 후회 없이 잘 보내요. 네. 우리 같이 후회 없이 보냅시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것들, 살면서 겪었던 일들, 가족들 이야기, 서로의 인생을 천천히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헤어져서 살아온 70년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요. 각자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책임을 다하며 살았던 시간. 그것도 소중한 삶이었다는 걸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식사는 할머니 방에서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가 무리해서 식당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오전에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 걸음에 맞춰서요. 오후에는 방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에 낙엽이 쌓이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영식이, 이거 보여줄 게 있어요. 상자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들이죠. 할머니는 그중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쓴 편지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로 채워진 편지였습니다. 영식이에게 오늘도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편지가 올까봐 국수집 주소로 매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더 기다릴게요. 당신도 바쁠 테니까.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글씨를 흐렸습니다. 이런 편지를 계속 쓰셨어요? 네, 보내지는 못했지만 쓰면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할머니는 상자 안 편지들을 보여줬습니다. 수십 통이 있었습니다. 처음 1년은 거의 매주 썼어요.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1년에 한 번. 마지막 편지는 10년 전에 썼어요. 10년 전에도요? 내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문득 영식이 생각이 나서 저는 10년 전 쓴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영식이에게 벌써 60년이 지났네요. 우리가 헤어진 지가. 이제 저도 늙었어요. 머리가 하얗고 주름이 가득하고 걷는 것도 힘들어요. 당신은 어떻게 지내나요? 건강한가요? 행복하게 살았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후회 없이 하지만 가끔 궁금해요. 만약 당신을 다시 만난다면 알아볼 수 있을까? 저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서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그리고 저를 알아봤잖아요. 할머니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편지들 영식이가 가져요. 제가요? 네, 내가 가면 영식이만 남을 테니까. 그때 읽어요.
그럼 내가 얼마나 영식이를 생각했는지 알 거예요. 정례, 그런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갈 거라는 말이요. 누구든 먼저 가요. 우린 나이가 많으니까.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남은 사람이 후회 없이 사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70년에 걸쳐 쓰인 편지들. 처음엔 간절한 기다림이 담겨 있었고, 중간엔 체념이 보였고, 나중엔 그리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편지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저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 저를 이해한다는 것, 제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80평생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정례 씨, 저도 편지 쓰고 싶습니다. 편지를요? 네, 당신한테 70년이나 늦은 편지를요. 할머니는 활짝 웃었습니다. 좋아요. 나도 받고 싶어요. 저는 그날부터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한두 장 정도 하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부산에서의 기억, 후회스러운 마음, 지금의 감사함,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7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할머니도 답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매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살면서 웃기는 일이었지만 그게 우리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말로 하기 어려운 걸 글로 표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컨디션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을 것 같았죠. 우리는 다시 마당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잡고 요양원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하늘이 맑았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식이,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늙어서 사랑을 느낄 줄 몰랐어요.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랑이요? 네. 영식이를 사랑합니다. 젊어서 느낀 것과는 다르지만 이것도 사랑이에요. 저는 공감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이것도 사랑이었습니다. 격정적이지 않았지만 깊고 따뜻한 사랑이죠. 저도 정례 씨를 사랑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해줘서.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눈이 내렸습니다. 정원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영식이, 우리 그때 부산에서도 눈이 왔었어요. 네, 그때도 같이 봤었나요? 그럼요. 처음 눈 오던 날 영식이가 손으로 눈을 받아서 내 손에 올려줬어요. 저도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희미하지만 젊은 여인, 눈 내리는 골목, 희미하지만 정례의 하얀 손도 기억나요. 할머니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해줄래요? 저는 웃으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눈송이가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눈을 받아 할머니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눈이 스르르 녹았습니다. 70년 만이네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때보다는 주름진 얼굴이지만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영식이, 이거 줄게요. 그건 손수건이었습니다.
70년 동안 간직했던 그 손수건을요. 이건 간직하고 계셔야죠. 아니에요. 이제 영식이한테 돌려줄 때가 됐어요. 할머니는 제 손에 손수건을 쥐어 주었습니다. 70년 전에 빌려간 거니까요. 저는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낡고 빛바랜 천이었지만 여전히 영식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래 간직해 주셔서 천만에요. 이게 나를 지탱해 준 거예요.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면서 영식이를 생각했어요. 저는 손수건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손수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걸요. 기억이고 약속이고 사랑이라는 걸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저도 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 모습이죠. 이게 전부예요. 그때 사진이 이것밖에 없어서 할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맞아요. 내가 기억하는 이 얼굴. 할머니는 사진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그날 밤 함께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세상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저는 매번 함께 갔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약해지셨어요. 이제 큰 무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하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아주 힘겹게 걸어서요. 왜 오셨어요? 제가 갈 텐데. 같이 있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영식이 약속해줘요. 뭐요? 내가 먼저 가면 슬퍼하지 말아요. 정례 씨,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들어줘요. 이미 우린 행복했어요. 다시 만났고 사랑 확인했고 짧았지만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요.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더 함께 있고 싶어요. 나도 그래요. 근데 우린 나이가 많아요. 언젠간 헤어져야 해요. 할머니는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약속해줘요. 앞으로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겠다고요. 정례 씨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와의 추억을 간직하면서 꼭 행복하세요. 그게 나를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약속할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고마워요. 그날 밤 할머니는 제 방에서 잤습니다. 제 옆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수많은 별들이 보였습니다. 영식이, 내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습니다. 꼭 그때는 헤어지지 말아요. 네, 절대 안 헤어집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저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깨어나 달라고. 아직 할 이야기가 많다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할머니가 잠깐 눈을 떴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잡았습니다. 정례 씨, 접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영식이 고마워요. 뭐가요? 다시 만나줘서, 사랑해줘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행복하게 잘 지내셔야 해요. 네, 약속했잖아요. 다음 생에 꼭 만나요. 네, 우린 꼭 만날 겁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떠났다는 걸. 저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슬퍼하지 않겠다고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할머니 가족들이 왔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 저도 참석했습니다. 할머니 아들이 제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르신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러셨나요? 행복하셨대요. 마지막 몇 달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아들은 제게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어르신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읽었습니다. 영식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난 후겠죠. 슬퍼하지 마세요. 약속했잖아요.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7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다시 만나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했고 함께 웃고 손잡고 산책하면서 행복했잖아요. 그렇게 매일을 함께 했잖아요. 이제 영식이 차례예요.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사세요. 나와의 추억을 간직하면서.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요. 다음 생에서 그때는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사랑해요. 영식이를 평생토록 사랑했어요. 정래.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슬퍼하지 않았고 대신 감사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마지막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요. 매일 아침 저는 할머니가 앉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당 창가 자리, 그리고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부산에서의 추억, 요양원에서의 시간,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모든 게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박선자 씨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정래 할머니 많이 보고 싶으시죠? 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아요.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거니까요. 박선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 저는 할머니가 준 손수건을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끔 꺼내 보았어요. 영식이라는 글씨. 70년 전 제가 준 선물. 70년 동안 할머니가 간직한 약속. 어느 날 저는 할머니 방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지만 잠깐 들어가 보았습니다. 창가에 섰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서서 정원을 바라보던 그곳에서 눈을 감으니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식이,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우리 산책할까요? 좋습니다. 라고 할머니의 대답이 들렸어요. 저는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마음속에 있었으니까요. 봄이 깊어갔고 정원에 꽃이 만발했습니다. 저는 매일 마당을 산책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걷던 그 길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할머니 걸음 속도에 맞춰서요.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젊은 부부가 지나갔습니다.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으며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랑도 아름답지만 늙어서 하는 사랑도 아름답다고. 70년을 돌아서
다시 만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 매일 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의 추억을 그리고 매일 하루하루를요. 오늘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밥을 먹을 때, 산책할 때, 잠들기 전 늘 당신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테니까요. 그때까지 잘 지내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저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저 별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다고 흐뭇한 미소로 손을 흔들어 주는 것 같아 저도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습니다. 다시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지냈습니다. 건강하게 할머니와의 약속대로요. 요양원에 새로운 어르신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외로워 보이는 분이 있으면 말을 걸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늘 혼자 계시네요. 가족은 안 오세요? 아들이 가끔 옵니다. 하지만 바쁘니까요.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돌아가신 분이세요? 네, 하지만 늘 함께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걸, 몸은 사라져도 마음속에 남는다는 걸, 추억으로, 약속으로, 사랑으로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라는 걸. 7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마지막 몇 달이 더 소중했다는 걸.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을 완성했다는 걸요. 어느 저녁 저는 다시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앉던 곳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저는 옆자리를 보았습니다. 비어 있었지만 할머니가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래 씨, 석양이 참 예쁘네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식이 행복해요? 네, 행복합니다. 정래와의 추억이 늘 함께하니까요. 나도 영식이와 다시 만나서 행복했어요. 영식이를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앉아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한 가지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후회는 피할 수 없지만 그 후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과 잃어버린 시간을 한탄하기보다 주어진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이자 성장이라는 것을 70년 전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쓰지 않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순간 최선이라고 믿었던 선택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70년 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늙은 몸으로 만났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떼어놨지만 결국 다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적절한 때일 수 있다는 것을요. 만약 젊어서 함께했다면
우리는 이 소중함을 몰랐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70년을 돌아서 만났기에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습니다. 함께 먹는 밥 한 끼, 함께 걷는 산책, 한 번 함께 나누는 대화, 한마디 모든 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헤어져서 산 시간도 각자 다른 가정을 꾸린 것도 그것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마지막 만남을 더 의미 있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놓친 기회를 후회하며 사시나요? 하지 못한 말, 지키지 못한 약속, 만나지 못한 사람. 그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나요?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하고 싶었던 말을 하세요.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세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어제의 후회를 오늘의 감사로 바꾸세요. 잃어버린 시간을 한탄하기보다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오늘 당장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소중하다고. 내일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떠나보낸 사람이 있다면 슬퍼만 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후회도 있고 실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러니 자신을 용서하세요. 과거의 선택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저처럼 80이 되어서 깨달아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깨달았다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석양이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앉아있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정례 씨, 내 다음 생에 꼭 만나요. 물론이에요. 약속했잖아요. 그때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나도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늘 함께 있을 테니까요. 마음속에 저는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저는 다시 이곳에 올 것입니다. 할머니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약속을 지키며 행복하게. 그것이 제가 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